안녕하세요, 슈북입니다. 오늘은 응징과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음표를 던지는 일본의 베스트셀러 추리소설 야쿠마루 가쿠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은 책 줄거리를 들려드리는 채널로서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 시작하겠습니다. 무카이는 동업자인 오치아이와 함께 바를 경영하고 있다. 15년 전 무카이가 일하던 바에 오치아이가 손님으로 찾아온 것이 계기였다. 그렇게 가게를 연 지 14년째, 현재는 고에이와 메구미라는 종업원을 둘 정도로 발전했다. 25살인 고에이는 폭력 사건을 일으켜 고교를 중퇴하고 여러 일을 전전했다. 무카이는 그의 솔직한 면과 젊은 시절 자신을 닮았다는 점에서 그를 채용했다. 33살의 메구미는 3년 전 이혼을 하고 홀로 아들 준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다. 무카이는 아내 가오루와 초등학교 3학년생 딸 호노카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사카모토 노부코. 무카이는 그 이름을 보자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편지지에는 그것만 적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무카이는 새벽, 옷장에 숨겨둔 상자 속에서 A4 크기의 빨간색 클리어 파일을 집어들었다. 파일에는 신문들이 스크랩되어 있었다. 1980년 6월 7일 기사로 슈트케이스에서 여고생의 토막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다. 뒤이어 여고생 토막살인 사건 범인 체포라는 글자와 함께 범인인 두 남자의 사진이 보였다. 설마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건가? 무카이는 지금의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없기에 약속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출근을 하자 또 다른 한 통의 편지가 와 있었다. 편지에는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무카이에게도 자신과 똑같은 재앙이 덮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무카이는 그때 이후로 다시는 가지 않았던 니시 요코하마로 향했다. 사카모토 노부코를 만나기 위해. 아니, 사카모토 노부코가 진짜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를 찾아가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사실 무카이는 어린 시절 얼굴의 반 이상이 멍으로 덮여 있어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존재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다. 그에 대한 반항심으로 강도, 폭행 등 소년원을 들락날락하는 생활을 했는데 그때 우연히 야쿠자와 엮이게 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무카이는 야쿠자로부터 쫓기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사카모토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하나 남은 딸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두 남자에게 납치되어 끔찍하게 유린당하고 살해당했다고 했다. 그녀는 그런 놈들에게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강한 분노를 느끼는 듯 했다. 그녀는 무카이의 사정을 듣고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줄 테니 나중에 그 범인들이 출소를 하면 자기 대신에 그들을 죽여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말기암 환자여서 그들이 출소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그 돈으로 새로운 신분을 사고 성형을 하라고 했다. 무카이는 처음에 거절을 했지만 야쿠자에게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다.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범인들이 출소하기 전에 그녀가 죽을 테니 약속을 안 지켜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다카토는 무카이가 되어 지금의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된 것이다. 무카이는 조사를 한 끝에 사카모토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대체 사카모토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 약속을 또 누가 알고 있다는 걸까? 그 당시 그녀는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없었다. 무카이는 몹시 혼란스러워졌다. 가게에 돌아오자 스마트폰이 담긴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전화가 울려 받아보니 그 협박범이었다. 그는 일단 한 명이라도 괜찮으니 약속을 실행에 옮기라고 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자신과 같은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에게 호노카의 사진을 보냈다. 무카이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범인 둘 중에 가토쿠라라는 범인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를 찾아갔다. 그에게 접근해 같이 술을 마셨고 가토쿠라가 만취될 때까지를 기다렸다. 술집에서 나와 가토쿠라는 속이 안 좋은 듯 공원의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그 뒤로 무카이는 주머니 속 칼을 꺼내 천천히 가토쿠라에게 다가갔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무카이는 아내에게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과거에 저질러온 여러 잘못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협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그때 TV 속에서 지난밤 있었던 가토쿠라 살인사건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어떻게 된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사실 무카이는 그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젯밤 그는 죽었다. 그녀에게 사실을 고백하려던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집을 빠져나왔다.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그에게 실망했다며 이것으로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알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장 내일 중으로 남은 범인을 처리하지 않으면 호노카가 위험할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무카이는 가족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살인은 저지를 수 없다. 그래서 그는 협박범에게 협조하는 듯 하면서 사실은 그가 누구인지 밝혀내려고 했다. 이 약속을 알고 있다면, 즉 과거의 자신을 알고 있다는 뜻이 된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새로운 신분을 구해다준 마카베가 협박범에게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는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자신의 과거를 알면서 자신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무카이는 자기가 예전에 저질렀던 4건의 강도 사건이 떠올라 그 피해자들을 하나씩 찾아다녔다. 찾던 중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3번째 피해자였던 한 여성이 그 사건이 있고 얼마 뒤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다. 무카이는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고헤이였다. 고헤이. 무카이는 바에서 일하는 고헤이가 바로 그 아들이라고 확신했다. 이때 전화가 울렸다. 협박범은 호노카가 잠든 사진을 보내 협박을 하며 한 장소로 오라고 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어떤 자동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남은 범인이 묶인 채 들어있었다. 협박범은 그를 당장 죽이지 않으면 호노카를 죽이겠다고 말했다. 무카이는 고헤이를 설득하기 위해 그에게 알았으니 그 전에 자신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윽고 협박범이 얼굴을 드러냈다. 그런데 고헤이가 아니라 오치아이였다. 알고 보니 오치아이는 무카이에게 피해입고 자살한 그 3번째 피해 여성의 애인이었던 것이다. 사실은 이러했다. 오치아이는 범죄 피해자 모임에서 사카모토를 만나서 친해졌다. 그리고 그 즈음 사카모토가 무카이를 우연히 만났다. 그래서 둘은 서로의 복수를 위해 무카이에게 제안을 했던 것이다. 범인들을 죽이고 무카이를 살인범으로 만드는 계획을 말이다. 오치아이는 자신의 애인을 강간하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 무카이를 원망했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이 무엇인지 느껴보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오치아이가 모르는 진실이 있었다. 무카이가 강도짓을 하러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한 남자가 찾아왔다. 무카이는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2살 난 아들을 데리고 옷장 속에 숨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갖은 욕설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와 그녀를 폭행하고 강간했다. 무카이는 그 둘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그녀의 친아버지였다. 그가 일을 마치고 집을 떠나자 무카이는 옷장 속에서 나와 묶여있던 그녀를 풀어주려고 했다. 그때 애인이었던 오치아이가 들어왔던 것이다. 그 사건으로 무카이는 체포되었는데 그녀가 자신에게 당했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말에서 절박함을 느꼈다. 그녀의 아들이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더러운 존재로 평생 살아가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했다며 죄를 순순히 인정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오치아이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때 뒤에서 고에이가 나타나 무카이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했다. 그녀가 남긴 유서에 그간 친아버지로부터 당해온 일과 고에이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이 쓰여져 있었고, 그녀는 오치아이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자신은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유서를 본 고에이는 복수를 위해 그녀의 친아버지이자 자신의 친부를 죽였고, 자살하기 전에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오치아이의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었다. 고에이에게서 유서를 받아든 오치아이는 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당신의 상냥함과 고든 사랑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미안해요. 그렇다면 내가 그녀를 죽인 건가? 그는 이 말과 함께 들고 있던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려 했다. 순간 무카이는 오치아이를 향해 몸을 던졌다. 이윽고 몸에 예리한 통증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졌다. 눈을 뜨자 침대 옆에는 형사가 앉아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일주일이나 지났다고 한다. 그는 꽤나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졌다. 형사가 가고 난 뒤 고에이가 들어와 그에게 봉투를 하나 건넸다. 안에 가오루가 보낸 것이었다. 이혼 서류구나. 고에이가 떠난 뒤 안에 있는 것을 숨죽이고 꺼냈다. 가족 사진인 듯 보였다. 무카이는 눈물이 흘러나와 앞이 보이지 않았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글자가 쓰여 있었지만 시야가 흐려 읽을 수 없었다. 무카이는 행복했던 세 사람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이 마르기만을 기다렸다. 어떠셨나요? 책을 듣고 느낀 점이나 좋았던 점, 궁금한 점 등 떠오르는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슈북이었습니다. 슈북슈북.